그래서 이동현 선생님 먼저 토론을 해주시겠고요. 토론 시간은 각 10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작해 주십시오. 네, 이동현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세 분의 발제에 대한 전반적인 질문과 코멘트리에 대해서 좀 핵심적인 얘기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아침에 저희 문화과학 세션도 그렇고 세 분 선생님들이 말씀하셨던 내용들에 중에서 공통된 의제 중에 하나가 이제 시간의 문제인 것 같고요. 또 일상생활 속에서요. 그리고 그 시간이 갖고 있는 과정에서 노동이 너무 지나치게 많다. 그래서 그 노동에 대한 좀 자기 결정권, 자기 자율성을 가져야 된다. 그 대안이 바로 감성적 활동이다. 막스도 얘기했지만, 근데 그 감성적 활동을 또 굉장히 창조적 활동으로 이제 이렇게 대체해보면 대부분 문화예술에서 굉장히 많은 대안을 찾으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 그게 화두입니다. 좌파의 이 화두가 아니라 우파들의 화두이기도 하고 또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화두이기도 합니다. 아시다시피 도시재생 문제라든지 아니면 문화 콘텐츠 산업을 육성해야 된다고 할 때 창조산업이냐 이런 얘기하면서 예술이 매우 중요해졌다라고 하고 도시재생을 할 때 문화적 자원이 먼저 이끌어야 된다 이런 얘기하지만 정작 예술은 지금 완전히 파탄에 이르게 된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예술가들의 어떤 이 노동이라고 하는 것들은 특히 디자인 쪽에 계신 분들은 엄청난 노동 강도에 시달리고 있고 또 저임금 체제는 거의 구조화되다시피 했고요. 거의 대다수 예술가들의 이 상위 1%만 잘 먹고 살고 있고 나머지 99%는 최저 생계도 못 미치는 상황인데 정작 그 예술 외부의 사람들은 예술이 대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매우 좀 모순적으로 들리는 감이 좀 없지 않아 있고요. 그 다음에 공통적으로 보면 오늘 이 막스 코미널의 주제가 일상에서의 변혁인데 사실 일상에서의 변혁에 대한 그 화자의 어떤 발화의 대상이 대부분 다 대중들, 소비자들 이런 사람들 되지만 정작 좌파들의 일상은 어떻게 됐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오늘 이런 토론들이 굉장히 성찰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저만 하더라도 굉장히 노동시간 단축해야 한다고 얘기하지만 과도한 노동에 좀 시달려가지고 머리가 아플 지경에 있고요. 또 생태적 삶을 살고 싶어 하지만 또 핸드폰 새로 나오면 바꿔볼까 이런 생각 골몰하고 있고 정작 좌파들은 스스로 자신의 일상을 어떻게 조직하는가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남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 얘기를 한번 해보자 그런 좀 말씀 먼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장기현 선생님과 관련해서 이제 좀 말씀드리고 개념적인 문제인데요. 노동소득에 대한 문제는 특별한 이렇게 좀 질문 드릴 건 없고요. 다만 이 노동 과정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이 노동 과정에 대한 설명이 조금 구체적이지는 않아 보이는데 제가 듣기로는 이 노동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점에서는 노동자들 스스로의 자신의 노동 과정을 스스로 조직한다는 차원에서는 매우 중요한 상황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 노동 과정에 국가와 자본이 개입해서 노동자들을 훈육하는 어떤 걸로 사용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노동 과정이라는 게 사실 임금 조정을 하는 과정으로만 폭발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노동 과정이라고 하는 것들이 노동과 관련되어 있는 우리 일상 전체에서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장기현 선생님 말씀하신 이 노동 과정은 예를 들면 작업장 혹은 이 생산 과정에서의 어떤 과정으로 보시는지 아니면 일상생활 전체 예를 들면은 아시다시피 음식을 만들고 여성들이 자기 가족에서 음식을 만들거나 아이들 가르치거나 이런 것들도 일종의 노동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일종의 과정으로서의 노동이라고 하는 문제는 매우 구조적이고 복잡한 문제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엔 대략 후자의 얘기를 하시는 것 같기도 하지만 좀 명확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듣고 싶고요. 그다음에 노동의 인권화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또 사실은 좀 명확하게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하고 싶은 이게 이제 말하자면 노동의 인간화가 노동 작업장의 어떤 환경 개선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좀 노동자들이 좀 일하기 편하게 인간적으로 이걸 바뀌는 건가 이런 문제들을 얘기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이게 노동의 인간화라고 하는 문제가 사실은 노동에 대한 거부나 아니면 노동에 대한 급진적인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건지 이것도 좀 명확하지 않아 보여서 좀 더 추가 설명을 좀 듣고 싶고요.
탈로동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탈로동 문제는 사실 아시다시피 기술 자동화로 인해서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이 노동으로 탈피되는 상황이고, 이로 인해서 아시다시피 굉장히 좋은 환경을 마련할 수도 있지만 굉장히 많은 노동 억압이 이루어지고 또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원인이 되는데, 기술 자동화로서의 탈노동 문제하고 또 자발적으로 스스로 노동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노력에는 매우 이제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같이 좀 언급이 충분히 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개념적인 설명을 좀 더 추가로 듣고 싶습니다. 장상훈 선생님이 얘기하신 코미디즘사의 소비생활은 저는 사실상 발전을 전혀 보지 않은 상태에서 오늘 그 PPT 자료만 갖고 지금 말씀드리게 되는데, 사실은 제가 이 제목만 갖고 봤을 때는 장상훈 선생님의 발표에 대해서 매우 좀 궁금했었습니다. 드디어 장상훈 선생님이 고전적인 정치 경쟁에서 벗어나서 개인의 자발적 연합으로서의 소비주의에 대한 고민적 사유를 소비생활에 더 관심을 갖고 계시는가 해서 상당히 이렇게 사유와 이론의 연구의 전환이 왔는가 생각했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는 그 소비생활에 대한 대안 같은 경우들은 어떤 면에서 매우 계획경제, 과거 소비에트 현실사회에서 얘기했었던 그런 계획경제에 대한 얘기가 거의 비슷할 정도로 어떤 면에서 매우 금욕주의를 강요하시는 듯한,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 소비 자체를 조절과 계획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 사실 일상생활 속의 소비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욕망의 문제이고 개인의 많은 차이를 드러냅니다. 취향도 매우 다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조절하고 계획을 통해서 이거를 소비생활을 해방적으로 이끌 수 있겠는가라는 문제는 저는 이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미 이건 실패했다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 말씀하시는 굉장히 많은 대안들이 사실 계획경제적 관점에서 제시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제가 많이 오독을 했다고 한다면 좀 이렇게 교정해 줬으면 좋겠고, 아니면은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제가 말씀드리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 반론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심영 선생님과 관련해서도 사실 심영 선생님이 얘기하는 코뮤니즘과 장상훈 선생님이 생각하는 코뮤니즘은 다를 거라고 이미 좀 이렇게 발제를 듣고 난 다음에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점에서는 또 상당히 이 문화적 관점과 정치형적 관점이라고 하는 사전에 이렇게 너무 이렇게 전제하는 건 아니지만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그 신 선생님 발제를 듣고 보면은 상당히 좀 이렇게 여기 내용 개념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시간해방 정책이라든지 참여계획 이거 상당히 굉장히 딱딱한 것이고, 해방을 정책화한다? 그리고 참여를 계획한다, 이런 문제 관련해서는 사실 이게 가능한가, 이런 문제도 특히 더더군다나 이제 윌리엄스 얘기하시면서 이제 이 자연적인 성장과 육성의 문제를 이렇게 걸어내시면서 결과적으로 이제 선생님께서 구상하고 계시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제시하셨는데요. 개인의 자발적 연합과 자율적인 어떤 그런 삶에 대한 선택을 육성한다라고 하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닌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건지, 그런 점에서는 어떤 점에서 장상훈 선생님이 얘기하시고 계시는 이런 소비주의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일종의 이제 계속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그게 매우 좀 궁금하고요. 근데 그런 점에서 얘기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가 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세 분 선생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쟁점들을 추출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조영문 선생님 토론을 듣고요. 세 분 선생님의 의견은 또 이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애초에 장상환 선생님 논문만, 발표문만 토론을 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이동현 선생님께서 장상환 선생님 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하셨는데요. 일단은 저도 지금 막 PPT로 처음 봤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오독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열심히 앞에서 막 받아쳤는데 선생님께서 발표하실 때 그래서 틀린 질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애초에 질문이 제가 그 질문처럼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제가 볼 때 이 커뮤니즘 사회의 소비와 관련해서 중요한 명제일 텐데, 소득이 평등하고 물자가 풍부한 커뮤니즘 사회는
개인적 소비는 소비재 시장을 통해서 공급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칵샷과 코트레를 인용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이렇게 쭉 PPT에서 보여주신 모델을 제가 볼 때 좀 약간 의문이 되는 것이 소비재 시장이라는 것과 중앙 마케팅 기구 사이의 관계입니다. 이게 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칵샷 코트렐 모델을 지금 많이 인용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노동 토큰이라고 하는 것이 아마도 이 칵샷 코트렐의 노동 증서 모델에서 가져온 이야기이신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들의 모델에서는 시장 강제와 시장 교환이 모두 소멸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소비재 시장이 존재하지를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비재 시장이 존재하는 모델은 사실은 팻 드바인의 협상 조절 모델이죠. 그런데 이제 협상 조절 모델에서 나오는 소비재 시장이 존재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노동시간 모델에서 나오는 토큰 중앙 마케팅 기구라는 표현이 동시에 나와서 제가 지금 사실은 지금 어떻게 제가 오독을 한 걸 수도 있고 제가 뭘 잘 모르는 걸 수도 있는데 아니면 선생님께서 조금 더 그 두 모델을 좀 통합을 하신 걸 수도 있을 텐데 그래서 조금 좀 분명하게 분명하게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야말로 그래서 질문인데 중앙 마케팅 기구도 있고 소비자 시장도 있다고 소비재 시장도 있다고 그래서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에서 가격 설정의 기준은 뭔가 하는 거죠. 중앙 마케팅 기구가 있다면 그렇다면 지시가격인가 중앙 마케팅 기구에서 추정해서 제시하는 지시가격인가 아니면 시장 교환에서 생산비에 기초한 가격인가 이게 이제 의문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두 가지 문제를 좀 섞어서 말하게 될 것 같은데 소비와 관련해서 소비의 근원이 되는 건 결국 소득일 텐데 소득의 산출 근거는 여기서 노동시간으로 얘기된 것으로 제가 지금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노동시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워낙에 막수주의 정치경제학에서 그 투하노동시간 그 관련해서 복잡한 이론적인 논쟁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건 차치하고 장기원 선생님께서 좀 전에 발표하실 때도 이제 노고와 노작이라고 하는 걸 구별을 하셨었는데 그 노고라고 하는 게 고통스럽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예. 전 그 맥락에서 사실은 여기서 그 폴라니가 얘기했던 내적 조망과 외적 조망 그 구별에 근거한 노동에 대한 노고로서의 접근이라고 하는 문제를 좀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다시 말하면 이제 폴라니에 따르면은 그 투하된 노동시간이나 달성된 목표량 혹은 지불된 임금, 자본주의 사회라면 이런 것들은 실제로 노동자가 지출한 노고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다는 거죠. 잘 아시다시피. 왜냐하면 노고라는 건 훨씬 더 복잡하고 심지어 내면적인 것과도 관련된 것이어서 노동자의 나이나 부양가족의 숫자라든지 기술 수준, 작업의 위험도, 노동자의 책임감, 노동과정의 특이성 모든 것들이 노고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은 중앙계획기구가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사실 그것은 국지적인 것이고 암묵적인 것이고 사실은 폴라니 동생 마이클 폴라니가 이야기한 암묵지적인 수준에 있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동원하기 위해서라면 결국은 단위 수준마다에서 철저한 민주주의밖에 없다. 그리고 중앙계획기구가 결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저는 사실 그런 견해에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델에서 소비 근원이 되는 소득의 산출은 과연 어디서 어떻게 결정하는 건가라고 하는 좀 칵샷 코트렐 모델에서 저는 그 중앙계획기구가 그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근거에 대해서 좀 이제 부정적인데 선생님께서는 어떤 점을 접근을 하시는지 그건 마찬가지로 좀 전에 이동현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비 문제에서도 역시 문제가 제기된다는 것이죠. 소비 문제에서도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는 문제를 지금 전혀 이제 얘기를 안 다루신 것 같은데 굉장히 변덕스럽지 않습니까 저희가? 예, 제가 저를 생각해도 변덕스럽고 끊임없이 정말 소비자와 관련한 우리들의 이거라고 하는 건 굉장히 그런 건데 단순히 아까 말씀드린 베블렌이나 과소비라든지 이런 걸로 문제를 치부해버릴 수는 해버리긴 좀 곤란하다. 역시 그것도 콜라니가 말한 것처럼 내적 조망이라고 하는 문제라고 하는 측면에서 봐야 될 필요가 있고 그것을 어쨌든 시장을 동원하든 아니면 파레콘 모델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소비자들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소비하는 주체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어떤 모델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여기 모델에서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는지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많은 질문들이 있었는데요. 간단하게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일단은 뭐 장상환 선생님하고 이렇게 심강현 선생님, 그 코뮤니즘 사회에서의 이제 뭐 소비 체제, 또 경제 체제를 설명할 때, 이 계획 경제 혹은 뭐 심강현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참여 계획 경제 뭐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사실 이것이 어떤 차원에서 보면은 이제 구 소비에트의 특히 이제 뭐 장상환 선생님 견해에 대해서는 좀 그런 모델하고 좀 이렇게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 좀 설명을 해달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금 전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계획이라고 하는 문제가 사실은 뭐 소비나 생산 과정에서 이제 욕망이라고 하는 문제가 좀 이렇게 검토가 되어야 될 텐데, 사실 이 욕망이라고 하는 것을 뭐 조절하거나 계획한다 뭐 이런 발상 아래서 좀 모순이 발생하는 게 아닌가 이런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뭐, 장기현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레이버를 갖다가 이제 고로, 그 다음에 이제 워크를 갖다가 이제 노자, 노고, 노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셨는데, 사실은 노동사회에서 노자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뭐 사회로 간다, 또 가야 한다라고 하는 관점은 뭐 원론적으로는 뭐 타당해 보이는데, 지금 현재 이제 뭐 좌파건 혹은 우파건 뭐 동일하게 이제 이 워크를 강조하는 혹은 뭐 작업이나 이제 노작을 강조하는 과정 속에서 실제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이제 과잉 착취가 오히려 이 부분에서 이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이제 이행의 과정을 뭐 설명하는 좀 분석 틀이 좀 정교화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문제도 제기가 되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기현 선생 견해에 대해서 이제 뭐 노동 과정이랄까, 노동의 인간화랄까, 그 다음에 탈노동 문제랄까, 뭐 이 개념상의 좀 어떻게 보면 정밀성이라고 하는 것을 좀 한번 지적을 또 논의를 해주셨고요. 근본적인 질문은 뭐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코미니즘 사회에서의 뭐 일상을 얘기하면서도 정작 우리들 자신, 그러니까 좌파들의 일상이 지금 현재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사실은 이것에 대한 어떤 성찰이라든가 뭐 분석에서 출발하지 않는다면은 뭐 이행 이후에 이제 코미니즘 사회에서의 어떤 일상을 구성하는 것이 좀 여러 차원의 좀 어떤 내실을 좀 기하기 좀 어려운 게 아니겠느냐, 뭐 이런 이동현 선생님 말씀도 있으셨는데요.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일단은 뭐 장상환 선생님에 대한 질문이 가장 많았기 때문에 장상환 선생님이 먼저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기현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심강현 선생님께서 의견을 이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